지난 시간에 간이 나빠지는 신호 10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 여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춘지카오님이 희망사항입니다만 항상 영상 마지막에 1부터 10까지 다시 한번 썸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썸머리 굉장히 좋아했어요. 간이 나빠진 신호 10가지 썸머리 해드립니다. 춘지카오님 잘 들으세요. 극심한 피로감, 그리고 오른쪽 윗배 답답한 느낌, 통증,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식욕 저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는 변화, 변을 봤는데 흰색이나 회색변, 그 다음에 짙은 갈색 소변, 그 다음에 입냄새인데 달걀 썩는 냄새하고 비슷한 입냄새, 간성 구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유 없는 가려움증, 8번째는 잇몸이라든지 코 항문에서 잦은 출혈, 9번째 호르몬 장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성의 경우에 간이 안 좋아지게 되면 생리불순도 유발되고 남성의 경우에는 뭐 스태미너가 감소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 손톱이 하얗게 변한다든지 세로줄 무늬가 생기는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춘지카오님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 듣고 싶으시다면 간이 나빠지는 증상 10가지 증상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이 나빠지는 신호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를 자세히 제가 알려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손쓸 수 없는 정도로 또 악화가 되기 쉬운 침묵의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쫑긋하시겠지만 술 안 즐기시는 분들은 나는 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 혹은 간 건강에 좀 약간 무관심한 분들도 계시죠. 지금까지도 간 질환 하게 되면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술 근처에 안 가시는 분들도 간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주변을 보면은 몸에 독이 1도 쌓이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고기 별로 안 드시고 채소, 과일 좋아하는 분인데 지방간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다른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다가 지방간을 덤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죠.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이나 약물 때문은 아닌데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죠.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축적된 상태일 때,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음주량이 남자는 매일 30g 이하, 여성은 20g 이하를 먹었을 때 비알코올성 간 질환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은 16에서 33% 정도로 추측될 정도로 꽤 높은 편에 해당해요. 반면에 많이 알려있지는 않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인 지방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간경변, 또 간암까지도 악화될 수 있는 간 질환의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대의 간센터에서 유럽인 1,80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간경화의 발생 위험이 5배, 간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더 높았고, 간경화가 발생한 환자의 절반가량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받은 후에 2, 3년 이내,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경우 첫 진단을 받은 후에 6개월 내로 간경화가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간에 지방 좀 쌓인 거다, 이렇게 가볍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 몸 전신의 다른 질환들하고도 정말 얽혀있는 병증이기 때문에 질병의 여부를 알리는 경고등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간에 지방이 쌓인 단순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질병의 경고를 좀 더 일찍 발견하신 거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또 지독하게 얽혀있는 의외의 질환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이 불러오는 질환, 첫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지방간이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의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의 경우에 전신의 염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전신에 뿌리는 LDL, 지단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신의 염증 세포가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로가 되는 혈관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혈관을 타고 다니는 콜레스테롤, 또 염증 물질 등이 혈관 이 벽에 붙여서 일종의 플라크처럼 침착되는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1.64배나 높았고, 또 지방세포의 침착뿐만 아니라 염증 세포까지 침착된 중증의 지방간 환자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58배까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단 모든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악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방간의 한 10%에서 20% 정도가 지방간염으로 악화되고, 또 지방간염의 10% 정도가 간경변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간경변증이 10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 25% 정도가 암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지방간에 생기는 염증이 간경변, 간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도 높인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뇨입니다. 지방간이 되면 간은 혈당을 많이 만들게 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많이 생산합니다. 특히 이 중성지방은 지방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내 몸속 장기에 계속 쌓여서 지방간이 되기가 쉽고, 또 지방간이 중성지방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죠. 중성지방은 이 간에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도 지방이 계속 끼게 되면 인슐린 조절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도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뇨인 것 같아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어머 지방간 진단 받았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로 들어서는 문턱이라고 할 수 있죠. 당뇨의 바로 전 단계 뇌당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지방간이 있게 되면 당뇨병의 발생 위험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성지방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 중성지방이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복부비만, 이거는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 그리고 지방간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복부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복부비만은 당뇨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종착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 당뇨, 복부비만 관리, 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담석입니다. 지방간이 있을 경우에 담석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방간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고 또 간의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담즙이 농축돼서 담석이 생긴다는 가설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대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7,886명을 대상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담석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심하잖아요. 그럼 담석증의 위험이 3배 정도 급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방간의 그 정도가 가장 약한 1등급의 경우에 한 1.48배, 그러니까 1.5배 정도, 중등도의 2등급 지방간은 1.86배, 3등급 지방간은 3.1배로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담석증은 심한 통증, 그리고 담낭염,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담석을 제거해도 절반가량은 재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아주 높습니다. 담석증을 경험해 보신 분, 또 담석증 재발이 잦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방간에 있는지의 여부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지방간이 불러오는 질환 3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심혈관 질환, 두 번째 당뇨, 세 번째 담석. 이 외에도 뭐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또 심부전, 심장비대 이런 심장질환, 사실 너무나 많은 질환들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바로 이 지방간입니다. 만성질환, 각종 만성질환의 시한폭탄과 같은 지방간,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지방간의 원인을 알면 이 대처법도 쉬워질 텐데요. 저한테 오는 그 환자분들 중에서 술은 입에도 안 되는 중년 여성 환자분들이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고 끊을 술도 나는 없는데 지방간 어떻게 관리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을 잘 모르셨기 때문인데, 다음 시간에는 지방간을 만드는 의외의 원인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